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28개의 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개의 강좌로. 자, 선생님들께서 28개의 강좌다.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가 4,230문제라고 하지만, 요거는 한 이제 5,000문제 이상 다루게 될 것입니다. 5,000문제를 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2회의 과정인데, 저는 이제 매번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원들은 지금 뭐 교육과정 뭐 바꾸면 큰일 납니까? 교육과정 1년에 한 6, 7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많다 해도 7개 과정이라고 해도 28개 과정의 4분의 1이죠. 그쵸? 28개 과정의 4분의 1이라면 진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책정한 수강료의 4분의 1이 돼야 적정 가격 맞는 겁니다. 강의 실수 대비 가격, 강의 단가 대비 강의 단가로 따졌을 때는 그죠? 가격 대비 강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를 내잖아요. 뭐 사실은 이제 단가라는 게 이런 거죠. 연필 한 타스에 얼만데 연필 한 자루당 얼만가 뭐 이런 게 단가잖아요. 물건을 사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들 쿠팡 뭐 이런 데서 물건 살 때도 뭐 많이 들어있는 거다, 뭐 휴지 막 10개 20개 들어있는 거다 이랬을 때 한 개당 얼만가, 뭐 두유 개당 얼만가 이런 거 다 따져보시잖아요. 자, 강의 단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28개 강좌인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6, 7개 과정입니다. 단가로 봤을 때 제 강의의 4분의 1이 돼야 맞는 거죠. 강의 단가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뭐 4분의 1까지 아니라도 그러면 한 2분의 1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4분의 1을 강좌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쵸?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강의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엄청 비싼 가격을 내고 이제 물건을 조금 구매하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강의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건 한 개 가격을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유아교육비 이렇게 무상교육 지원해 줄 때도 유아교육 단가를 내요. 그죠? 단가를 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당 얼마, 횟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를 내는 건데 지금 이거 28개 강좌를 단가를 내보면은 지금 여기 7개 과정 수로만 일단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여타의 강의가. 그 점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만큼 비싼 돈을 내고 게다가 교재비까지 내시잖아요. 교재가 얼마나 비쌉니까? 수십만 원의 교재비를 지불하시고 엄청 비싼 강의 단가를 내고 왜 문제도 안 풀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문제를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죠? 일단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단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그죠? 이 1년 컬이잖아요. 커리큘럼. 그죠? 이 커리큘럼은 굉장히 자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커리큘럼. 자, 무슨 달나라입니까?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은 공교육기관이잖아요. 선생님들 대학은요, 선생님들께 졸업장도 수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교사 자격증도 수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는 그죠? 뭐 양질의 교육을 안 받는다 해도 선생님들께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대학 졸업장 나오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유아교사 자격증 나오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는 양질의 교육을 설령 못 받는다 해도 뭔가 학생들이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학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얻어가는 게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학원 다닌다고 누가 뭐 졸업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정말 유아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립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드린다면 돈이 안 아깝죠, 사실. 그렇죠? 유아교사, 공립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공립교사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육과정, 선생님들께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커리큘럼인데, 심지어 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마저도 커리큘럼 매년 바꿉니다. 자, 선생님들 왜 2022학번, 2021학번, 2020학번, 각 학번들이 교육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교수들이 엄청 고민하는 겁니다. 학점 수도 좀 다르고 변동이 있고,
사실 유아교육과는 변동의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자격증 때문에 과목이나 학점수나 이런 게 다 묶여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학점수하고 시수하고 학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목 명칭도 좀 바뀌고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요즘에 보면은 또 특성화 사업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AR, VR 교육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시세, 그쵸? 유아교육기관의 변화, 뭐 그다음에 이제 유아 임용시험 출제 경향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해서 대학교의 교육과정도 매년 바뀌어요. 사실 대학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졸업장 뭐 이런 거 얻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대학은 학원에 비해서 조금 뒤져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도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매년 바꿔요. 교수들이 요맘때 되면 다 회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월 한 초순 이쯤 되면은 교육과정이 내년도 교육과정이 픽스가 돼요. 내년에 입학하는 애들 교육과정이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입학 학번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정보 공시가 딱 됩니다. 과목 몇 학점이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지금 이 학원에서 교육과정 지금 몇 년째 안 바꾸고 있습니까? 계속 이거 6개, 7개 과정. 그죠? 많은 학원들이 제 문제는 다 베껴가는데 문제를 출제할 여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으면 교육과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저히 요즘 추세에 맞는 문제를 만들 여력이 안 되니까 교육과정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많으면 진짜 출제진들의 문제가 무수히 나오잖아요.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문제가 많으면 교육과정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도 가르쳐드리고 저렇게도 가르쳐드리고 이 문제들을 해설해드리면서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로 엮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언제까지 과거만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자, 지나간 시험 과거만 뒤돌아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뒷북 치는 사람. 우리 왜 그 나이 연세 있으신 어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나쁜 말로 비속어로 뒷방 늙은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르신들 훌륭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옛날 어르신들을 그렇게 비하시키는 말은 왜 그런 거죠? 자꾸 미래를 안 보고 옛날 것만 본다는 거죠. 옛날 것만. 나이가 20살이면 뭐합니까? 맨날 과거만 보고 뭐 뒷북만 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속된 말로 어른들을 욕하는 그 얘기처럼 뒷방 늙은이와 다름없어요. 자, 써주겠습니까? 어디서? 안 써져요. 자, 유아임용 시험 합격하려면 과거를 보면서 맨날 뒷북만 쳐갖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6, 7개의 교육과정 단가는 엄청 비싸요. 저의 교육과정은 4분의 1을 운영하면서 가격은 저랑 비슷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지선 유아임용의 단가가 엄청 낮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교육과정 매번 바꾸고요. 교육과정 바꿔야죠. 더 많은 문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됐고 1, 2차 시험이 출제되면 그거 새로 다 반영해야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정말 밤잠 안 자고, 자, 강사가 이 정도 커리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밤잠 안 자야 됩니다. 밤잠 안 자 이거 나와요. 남 잘 때 다 자고 어떻게 선생님들 합격시킵니까? 남 잘 때, 남 놀 때 놀고, 남 잘 때 자면서 어떻게 수만 저를 믿고 눈 반짝반짝하면서 따라오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다 합격시킵니까? 자, 저는요, 잠잘라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선생님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자, 따라서 28개 강좌에다가 5천 문제, 그렇죠? 그리고 132회 과정.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 철저하게 연마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4,230문제 제가 다 풀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소화하셔야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소화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 쉽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합격이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하셔야죠. 저한테 이 말씀은, 이거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하셔야죠. 시험 합격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시험 합격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럼 하셔야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세요. 그래도 내가 안 하던 건데. 아니, 그러면 옛날처럼 하세요. 그래서 또 떨어지게. 그죠? 옛날처럼 해서 계속 떨어졌는데 왜 안 바꾸세요, 방법을? 계속 떨어졌는데,
저는 익숙한 거를 벗어나기가 두려워서요. 그러면 뭐 안 두렵게 계속 떨어지시면 되죠. 자, 떨어지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합격하고 싶으시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맨날 똑같이 해서 또 떨어졌어요. 맨날 똑같이 해서 또 떨어졌어요. 문제, 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 풀 수 있을까요? 그럼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는 미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는요, 요것만 해서 붙었어요. 문제도 별로 안 풀고 붙었어요. 그 사람이니까 붙었죠. 일반인은 못 붙어요, 그렇게 하면. 천재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 붙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말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1차든 2차든 특별한 케이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자, 경쟁률이 한 50대 1 정도 되는 UI명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대충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떨어진 방법을 계속 답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째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0년 전의 교육 방향, 트렌드라는 게 다 있잖아요. 10년 전엔 이렇게 해도 됐어요. UI명이 훨씬 쉬웠으니까. 문제도 다 객관식이었던 적도 있고, 그죠? 범위도 훨씬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이 막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옛날에는 됐어요. 자, 10년 전의 교육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서 충분한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셔서 이제 2023년 11월에, 미래잖아요. 지금 1년이나 남았잖아요. 그 시점에 미리 가보셔야죠. 그 시점에 미리 가야 돼요. 미리 가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앞서가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자, 앞으로 11개월 뒤, 그쵸? 그때 웃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은 편안하려고 수험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붙으려고 수험생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불편해도 바뀌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시험 문제 볼 때, 시험 칠 때 인지적 갈등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성주의적인 교사로서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선생님들은 인지적 갈등 하기 싫어하십니까? 인지적 갈등은 기본 전제입니다. 공부의 기본 전제예요. 문제를 풀면서 자꾸 인지적 갈등 하시고, 이론을 공부하면서 인지적 갈등 하시고, 저는 선생님들께 인지적 갈등을 미리미리 드리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인지적 갈등을 거쳐서 선생님들의 공부가 구조화될 수 있게. 자, 그런데 시험장 가서 인지적 갈등 막 겪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 인지적 갈등을 처음 경험하시겠습니까? 1년 내내 강력한 인지적 갈등을 트레이닝해서 완벽하게 정리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웃으시겠습니까? 5천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은 바로 미리 선생님들이 인지적 갈등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선쌤과 함께 5천 문제 이상 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로는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을까요? 나는 공부를 해도 되는 능력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부는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에요. 재능이 꼭 필요합니다. 재능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재능 없는 분들은 다 포기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지선 강사는 확실하게 공부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 딴 건 재능 없어요. 전 다른 거는 정말 다 못합니다. 하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제가 찍은 문제는 다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했지만, 솔직히 제가 공부할 땐 찍어서 공부했어요. 왜 다 나오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막 물어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피 속에 흐르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문제 찍어주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공부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문제 찍어주는 걸 친구들이 시험 때 되면 막 기다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뭐냐 하면 공부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애들 가외 아르바이트 했는데,
가외에서 제가 문제 찍어주면 시험에 나오니까 심지어 이제 수능 문제도 제가 다 찍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갔어요. 대치동에서 제가 이제 가외를 한동안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많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저보다 한두 살 어린 동생들도 이제 제가 걔를 가르치러 가면 막 무서워했어요. 막 이게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공부하는 척하고 막 엄청 이랬는데 그때도 제가 문제 찍어준 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수험가에 또 나와서도 계속 문제를 제가 풀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공부에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 이 커리큘럼 있잖아요. 지금 연간 종합반 커리큘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저한테 있는 타고난 동물적 감각, 동물적 본능. 전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르는데 시험에 나올 거는 제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제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유일하게 제가 타고난 재능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1년은 앞서가요. 왜냐하면 1년 뒤에 게 내 눈에는 보이니까. 1년 뒤에 시험지에 어떤 게 나올지가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그죠? 그 분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정주영 씨 돌아가셨는데 현대를 창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했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돈 잘 벌겠죠. 저는 근데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건 저는 안 보여요.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부의 재능이 제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공부의 재능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공부의 재능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자세히 짜놨고요. 한 과목 한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 재능 없는 선생님들 다 오십시오. 시험 붙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각자 막 노벨상 받으려고 하는 거면 제가 감당이 안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유아임용 시험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이 커리큘럼 따라오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하시면 시험 붙어요. 자, 공부는 재능이에요. 공부는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은 부차적인 거고 재능이 있을 때 노력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지 재능도 없는데 노력해봤자 게임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돼요. 다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지선이 공부에 재능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짜놓은 이 커리큘럼과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는 분명히 재능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재능은 이지선 강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재능 없어도 됩니다. 자, 이지선 강사와 함께 공부하는 한 유아임용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노력입니다. 재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력하실 자세만 되어 있다면 이지선 강사에게 오시면 해결됩니다. 공부는 분명히 재능이에요.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이지선 강사가 철저하게 지도해드리고 교육과정을 딱 짜놨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면 선생님들은 노력만 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내년 2024 유아임용에 반드시 합격하고 싶으십니까? 그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와, 공부는 운인가 봐 이런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노력한 만큼 노력한 자가 얻는 게 공부예요. 노름은 운이에요. 공부는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자, 내년 11월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 받았어. 나 합격할 것 같아.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희망이 보여. 그런 말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답습해온 잘못된 공부의 습관 다 버리시고 이젠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2024 유아임용에 합격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오십시오.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